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985년 금성 소프트웨어로 설립돼서 2004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OLED 및 TFT LCD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TV 33.6%, IT 41.5%, 모바일 및 기타 24.9%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해외 판매망은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중국 등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웨어러블용 원형 OLED 패널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조 8,780억 원, 영업이익 2조 2,30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조 3,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대형 및 중소형 OLED 패널 출하 확대와 IT 패널 수요 호조 및 LCD 패널의 가격 상승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기업 설명회 개최 그리고 결산 실적의 공시 예고 안내 공시입니다. 지금 특이 공시는 아니었는데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지금 최근에 이 52주 신저가 기록을 하면서 이 굉장히 보유자 관점에서 스트레스가 좀 크시기 때문에 관련된 이 업황들, 그다음에 회사의 세부적인 이 사항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뭐 내용을 볼게요. 6월 30일이었습니다. 회사 기업 설명회 개최 안내 공시를 했는데 7월 27일 2시부터 투자자,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2022년도 2분기의 경영 실적을 발표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개최 일정이 7월 27일이라는 것은 8월 14일 날 발표 예정인 2분기 실적 보고서의 이 마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잠정 실적치를 7월 27일 2시부터 발표를 할 것이 좀 보여집니다. 주요 설명의 내용은요, 2022년 2분기의 경영 실적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고요. 2시에 예정됐고 국문과 영문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콜 접속 청취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신청이 필요하고 IR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고요. 이어서 공시 보겠습니다. 회사는 결산 실적의 예고 공시가 있었는데 앞서 IR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의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영업 실적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어떤 질의응답을 받겠다라고 좀 회사가 밝혔죠. 이에 따라서 결산 실적을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7월 27일부터 공정공시 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공시는 2분기 영업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을 공정공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나가고 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산 실적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근데 대다수 증권가에서 이제 적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네, 2021년도, 4년도는 사실상 이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을 했죠. 이 간만에 이 흑자 전환을 좀 해주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2022년도부터 비상하지 않겠는가. 저도 사실 기대감이 컸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고 회사가 사실상 이 회사의 외형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덜 주목받는다.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라고 지속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먼저 1분기 실적 볼게요. 회사는 1분기 실적 보고서의 매출액 좀 내용 하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4,714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383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34억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54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61억 대비
큰 폭의 손익 감소 요인이 있었는데 1분기에 이미 손익 감소 효과가 좀 커서 어닝 쇼크라고 좀 예상을 좀 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래도 실적 기조를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 조심스러운 좀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 지표도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증권가에서 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패널 가격의 하락세와 재고 증가 그리고 이 중국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이 패널 출하량이 크게 좀 감소됐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손익 감소 요인에 작용되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좀 전망이 나왔습니다. LCD 패널 가격이 이 하락하면서 악재가 좀 반영되고 있는 효과가 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로부터 이 패널을 오히려 공급하게 달았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부분을 전면 철수를 하면서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삼성에 공급하는 흐름. 참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네네. 양사의 경쟁 관계가 너무나 심화됐던 이게 삼성이 LG의 패널을 사서 쓴다?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어떤 부분이었는데 논의 직전까지 다 갔다가 최종적으로 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납품하는 수준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의 이 단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 이 부분이 사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 원가의 어떤 경쟁력 관점에서는 좀 이게 수락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효과가 2분기 실적에도 좀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닝 쇼크가 좀 예상을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2022년도 하반기 전체까지 이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 부분을 보여지는데 한간에서는 지금 이 OLED 매출 부분의 어떤 감소 요인은 소폭적인 어떤 생산량의 어떤 출하량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3분기에 오히려 디스플레이 OLED 이 출하량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오히려 손익 개선의 회복 시점은 한 3분기 실적 내지는 4, 4분기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2분기는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이 LCD 사업의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삼성도 철회를 한 상황에서 이 LG 디스플레이도 좀 구조 조정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업의 이 관점, 과거에 뭐 CRT에서 DLP, DLP에서 LCD, LCD에서 LED, 그다음에 지금 OLED, QLED 뭐 지속적인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은 발전해 나가고 있죠. 네네. LCD 사업도 사실상 이제는 향후 이 주기가 좀 오랜 기간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DLP TV라고 해서 최초의 대형 TV의 규모는 앞에 인치수는 큰데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이 뒷판으로 가면요 거의 뭐 엔진 두께가 한 이만해요. 이만큼 되는 부분들이 그 뒷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열도 많이 내고 있고 전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용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LCD라는 지금 이 패널로 지금 적용이 됐고 이게 자체 발광하는 OLED까지 지금 이 기술 고도화가 좀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LC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패널 효과에 대한 어떤 기조 효과가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확대하는 전략은 아닌 거죠. 그런데 주력 패널의 어떤 이 납품 관점에서 지속적인 단가 경쟁력을 좀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실적의 어떤 감소 요인인데 중국은 그래도 LCD 디스플레이의 어떤 저변이 아직은 유효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타겟이 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기는 상당수 오래 기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 OLED TV 이후에 오히려 이 QLED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어떤 캐파는 오히려 삼성보다는 좀 더 빠른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크게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1000만 대 출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이 딜이 깨졌죠. 삼성전자와 이 납품 협력 관계가 좀 깨졌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단가적인 측면이 맞지 않아서 잠시 펜딩이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LCD 사업 부분을 철수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패널 수급이 용이하다면 중국 쪽이나 대만 쪽을 타진할 것인데 관련해서는 지금 LG와의 어떤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가 메리트 경쟁력만 있다면 충분히 국산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관계에 있던 이 관점이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사업의
여부를 좀 판단할 때는 LG 디스플레이와는 이 납품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좀 보긴 어렵다는 거고 어찌됐든 이 예상 물량들이 어떤 감소 요인을 좀 가져갔지만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LG전자와 소니의 오히려 판매량들을 좀 더 넓혀가면서 부족한 출하량의 어떤 대비 부분을 맞출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3분기 이후에 출하량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이후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악재와 부정적인 전망 속에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저 지금 1.37% 하락한 14,350원의 장세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은 2020년도에 하단 지점까지 좀 내려온 형국이에요. 월봉 주가 주봉 주가를 잠깐 볼게요. 주봉 기준에서도 최근치의 개념, 지금 월봉 주가를 한번 보죠. 연도별 주가를 보면 지금 2020년도 3월 대비해서는 지금 상단에 위치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추이 구간에서는 저점의 영역대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구간까지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불확실성 관점에서 어닝 쇼크라는 것은 지금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하반 경직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이죠. 이 점이 사실상 LG 디스플레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이 부분을 논외로 차지하더라도 구간상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지금 저점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격적인 조정 요인은 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좀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1,000원에서 13,500원, 11,000원에서 13,5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동 구간에서는 이 모멘텀의 훼손 여부, 실적의 감소 요인도 차지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상 이 저점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000원에서 13,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어닝 쇼크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알파홀딩스입니다. 알파홀딩스는 2002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RTL 설계 및 시스템 온칩, IR 리시버 등의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계열 회사를 통해서 인터류킨 치료제 등 바이오 사업과 방열 소재 개발 공급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반도체 97.9%, HDMI 솔루션 1.7%, 바이오 0.4%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44억 원, 영업 손실 5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01.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사업 매출은 증가했으나 국내외 투자 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손실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유형자산의 양도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게 최초 공시는 아니고요. 내용이 기재 정정된 거죠. 이 공시 하나 볼 거고요. 6월 20일자 공시는 먼저 선행 공시 보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의 정정입니다. 내용도 양수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회사의 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공시입니다. 자산의 구분은요,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고 양도 금액은 260억 원입니다. 회사 자산 총액의 18.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경영 효율화 및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현금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인데 계약 체결일은 작년 10월 26일이었는데 양도 기준일을 12월 30일, 즉 잔금일자를 좀 연기한 거죠. 하단 내용을 볼게요. 원래는 7월 1일자로 등기 예정, 즉 잔금을 치렀어야 되는데 12월 30일자로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변경 목적은 상호 합의에 따라서 토지 잔금의 지급 일정을 변경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하단 내용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은요, 주식회사 원익 IPS입니다. 회사는 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솔라셀 전용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금 여력이 없어서 지금 이걸 연기한 것이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특정 어떤 사항 안에서는 지금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는 이 토지 거래에 대해 종결을 지급한다. 소유권의 이전 사항이 있는 건지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상기 양도 기준일 등기 예정이라는 계약서상의 합의한 바에 따라서 이 토지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서 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정해질 것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인 일정에서 왜 연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7월 1일 날 할 수 있는 거를 다시금 연말로 좀 미뤘는데, 네. 건물의 매매 대금은 지금 160억을 이미 지급을 받았고, 토지 매매 대금에서는 지금 잔금 20억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좀 보여져요. 지금 제가 맞나요? 아, 맞네요. 지금 40억 중에 40억이 잔금이 남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7월 1일 날 20억 주고 나머지 20억을 12월 말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원익 IPS의 관점에서는 이 공정의 어떤 셋업 상태가 아직 뭐 준비가 좀 덜 됐던 이슈가 있지 않았겠나. 20억 원을 못 내가지고 이 자산 승계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이 부분은 상호 합의에 따라서 그래도 뭐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아마 정정이 된 것이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자 소송 등의 제기 신청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한 청구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SPMC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알파홀딩스는 원고로부터 239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기재사항의 부동산을 지분 소유권 이전의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알파홀딩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100분의 9.97 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절차를 하고 각 소유권의 이전 청구 가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를 각 이행해라. 좀 내용은 뭐냐면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291억 원에 대한 금액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라라고 좀 요구하는 공시인데, 하단 내용을 볼게요. 향후 대책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투자 판단 사항에서는 299억 원에 대해서 위약금 60억을 상기한 239억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라라는 소다. 지금 전체 매가는 299억인데 위약금 60억을 차감하고 239억을 줄 테니까 등기 이전해라. 이런 공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회사는 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공시 살펴봤는데 먼저 소송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이 어쩌다가 SPMC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죠? 일단 이 소송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이 계약상 이해에서 이 계약을 매각을 논의한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파홀딩스가 이 지가가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팔 수가 없어서 매각을 안 하는 것인데, 이게 상대방에서 너무 헐값에 인수를 요구한다라는 어떤 관점 때문에 법적인 어떤 분쟁 요소가 좀 발생된 것처럼 보여지고, 자세한 사항들의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 측은 이 부분이 기업 가치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이 토지 건물에 대한 가치가 상당한데 오히려 이걸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업 부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적자 사업부인 바이오 사업부를 정리하고 이제 주력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을 하려는 모습인데, 대표님 이 사업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먼저 1분기 실적 볼게요. 지난 전년 동기에 16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222억 원의 1분기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영업 손실은 10억을 기록했고 단기 순손실은 66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단기 순손실의 비율은 좀 더 커졌지만 영업 손실의 비율은 뭐 전년 동기와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5년 연속 만약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알파홀딩스도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요건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검토를 다 하진 못했어요. 추후적인 부분은 이 언론을 통해서만 제가 이제 확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반기 검토 보고서 때 이 부분은 기업공시연구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알파홀딩스의 경우에 지금 이 대규모 손실, 영업 손실을 실현하게 된 이 부분이 바이오 사업 중단 부분에 대한 손익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 중단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는 2분기에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지는 2분기 실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회사는 좀 자신감 있게 피로가 좀 했는데 네네. 바이오 사업부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이 순간 회사 내부에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분은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바이오가 다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에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중복해서 회사 내부에 사업부를 두고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바이오 사업.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법인으로 하여금 아니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이 종속회사의 관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관계로 해서 사실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이점들이 있는데 알파홀딩스의 경우에는 이 사업 부분 내에서 이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손익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된 것이 아니었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알파홀딩스 이렇게 바이오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적 회복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알파홀딩스 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 하락한 2,455원인데 오는 작년 1월이었죠. 작년 1월 7,000원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주가의 하락폭이 지속적인 낙폭 과대의 흐름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패턴 자체는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건에서는 사실상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관점보다는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업황들이 지금은 다소 이 소강 상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업황의 부진이 아닙니다. 업황의 부진이나 업황의 어떤 피해 관점이 아니라 반도체 이 기대감이 수반된 상승분들은 작년에 이미 많이 선반영된 효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알파홀딩스의 경우에 보면 지금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가는 추세적으로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형국이거든요. 회사의 어떤 이 불확실성 이슈, 즉 회사의 중대한 경영의 영속성 문제가 없다면 바닥권 영역에서 관심 가져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2분기 손익 구조 관점에서 영업이익으로 이 턴 어라운드 되는 이 상황들이 명확하다면 모아가는 전략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원에서 2,400원 구간, 좀 리저너블하게 좀 타점을 잡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잡게요. 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2,200원, 2,200원에서 2,400원, 2,200원에서 2,4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200원에서 2,4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아이원스입니다. 아이원스는 1993년 설립돼서 2013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입니다. 정밀 가공품 기술을 기반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 신규, 개조, 개선 업무 진행 및 국내외 메인 장비 업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아바코 등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637억 원, 영업이익 364억 원, 당기순이익은 2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9.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18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수주 증가와 원가 절감, 공정 개선으로 고정비가 절감되며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를 통해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 개선 이행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 개선의 이행사항입니다. 회사가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가 주권 거래 정지 해제가 됐어요. 네네. 내부 임직원으로 인한 어떤 횡령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주권 거래 정지 됐었는데 그래도 회사에 큰 이슈가 없이 거래가 좀 재개되면서 회사는 경영 개선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숙제 검사를 하는 공시입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우리 이렇게 숙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검사하는 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 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영 투명성 개선의 이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총은 8명의 사회이사 비중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칙도 3회 정도 개최를 해서 내부에게 고도화 용역들 그리고 내부에게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정도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월별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좀 적정하게 보고 임원의 보수가 적정한지 그리고 법인 인감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거래 내역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소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즉 숙제검사에 대한 결과를 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공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원스 근데 2019년에 적자 전환을 했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흑자로 다시 전환을 했거든요. 대표님, 이 수익성을 좀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예, 전 최대 주주였죠. 전 최대 주주였던 이 이문 계정이었죠. 지금 사실상 이 회사의 경우에는 김 전 대표의 지금 이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부분 이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언스의 경우에 사실상 이 경영권에 대해서 원래 이 창업자가 사실 경영에 관여를 했다가 경영에서 잠시 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회사가 크게 실적이나 영업 업황들이 좀 크게 훼손이 됐던 그런 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부각돼서는 안 되겠다라서 경영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회사의 전면적인 사업 구조의 개편 그리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다시금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좀 다시 생성을 시켰던 원인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창업주의였던 이문기 전 대표가 사실상 회사를 다시금 매각하는 이 단계 이전까지 많은 노력을 좀 수반했다. 그 과정에서 손 아래 동서인 이 김 전 대표가 사실은 이 미미한 금액의 어떤 횡령 사실이 국세청 이 세무조사 이 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의 이슈가 좀 부각된 바가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장 유지 결정이라는 거래소의 어떤 확정 사항들 때문에 현재 지금 정상 거래가 좀 재개된 상태고 회사는 안정적인 어떤 수익 기반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탄탄한 영업력을 좀 바탕으로 수익성을 좀 제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공시에서 좀 나타난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청산을 하면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 그럼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언스 투자 환기 종목을 달고 있는 사유는 내부 통제에 대한 비적정 부분이 좀 반영이 된 흐름들 좀 있지만 네네. 회사는 지금처럼 탄탄한 재무 성과를 입증해낸다면 2023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 날 투자주의 환기 딱지는 떼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2.6% 하락한 6,950원의 장세 연출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저점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연중 저점의 구간이었던 이 하단 구간까지 좀 하회할 수 있는 어떤 내용적 배경인데 지금 이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봉상 신저가의 기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들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사업의 업황 악화 또는 모멘텀의 훼손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지수 조정에 따른 어떤 낙폭과대 부분이 사실 이 종목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실적 대비해서 아이언스의 경우에 지금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정밀 가공 부품의 이 실적 호조 부분이 2분기에 오히려 성장세가 반영되는 즉 손익의 어떤 상승 부분이 좀 더 반영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추세 전환의 흐름이 좀 있고요.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전반의 어떤 훼손이라든가 소강 상태, 좋게 말하면 이제 소강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네네. 사실 상승폭이 좀 크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업황에 대한 어떤 부진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 테마가 부분적인 어떤 숨고르기 아닐까.
2차 전지가 최근에 어떤 강세를 보인 만큼 다시금 조정기에 좀 들어왔고요. 반도체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 섹터의 어떤 이 매기 유입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하단 영역이었던 이 구간이 이탈됐기 때문에 7,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 하방 경직선을 좀 가져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500원에서 6,500원, 5,500원에서 6,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구간 5,500원에서 6,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